7. 누구의 입장에서 말할 것인가 대쉬 한 단계 6. 퍼스트. 주지사를 설득한 인쇄공 벤자민 프랭클린. 책은 U&I 프로세스의 첫 단계인 Y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상대로 설득할 때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항상 자신을 중심에 두고 생각한다네. 즉 설득하려는 상대방보다 자기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어떻게 말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할까? 하는 식으로 자기 입장에서 고민하기 시작하지.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설득을 시도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을 멈추었던 잭은 폴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사례를 들어 대화를 시작했다. 자네 혹시 미국의 독립을 주도하고 인쇄인이자 과학자로서 그리고 정치가로서 활동하며 국가와 사회에 공헌했던 벤저민 프랭클린을 알고 있는가? 네. 프랭클린에 대해서는 자서전도 읽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됐군. 그럼 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리라 믿네.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잭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폴은 프랭클린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다는 말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잭을 바라보았다. 자네도 잘 알다시피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며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묘비에는 인쇄인 프랭클린 프린터로 쓰게 했을 정도로 인쇄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기도 했지. 또한 그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발휘해서 실생활에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설득과 협상에서도 역사에 길이 남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지. 그는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와 관련된 일화를 자주 인용하고 있다네. 잭도 그를 존경하고 있군요. 저 역시 그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다방면에 걸친 그의 천재성과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의 삶에 큰 변화를 주기도 했고요. 폴은 잭과 자신이 동질감을 느끼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한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폴, 혹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에 대해서 알고 있나? 잭이 프랭클린에 대해 말하다가 벼랑간 소크라테스로 화제를 돌리자 약간 당황하며 자신 없는 말투로 대답했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요. 제가 아는 바로는 수사학적 대화법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알고 있군. 맞네. 수사학적 질문법.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상대방의 의견을 자르고 반대 의견을 말하거나 독단적으로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질문하는 방식으로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대화법이라네. 프랭클린도 이런 대화법을 즐겨 사용했지? 그랬군요. 자서전을 읽었지만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폴은 프랭클린 이야기를 하다가 소크라테스 대화법으로 화제를 돌린 잭의 의도를 알았고 수긍한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프랭클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에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해 줄 수 있겠나? 그에 관해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가 대단한 독서광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권유로 형이 운영하는 인쇄소의 견습공으로 들어가 인쇄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유명한 인쇄업자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잭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폴은 가장 먼저 떠오른 기억을 되살려 대답했지만, 너무 얕은 지식이라는 생각에 조금 부끄러워졌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군. 프랭클린이 유명한 인쇄업자가 된 배경에는 어린 시절의 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지. 폴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프랭클린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제기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프랭클린은 인쇄 기술을 열심히 배웠고 19살이 되었을 때 자신만의 인쇄소를 갖고 싶어 했다네. 그래서 차별화된 선진 기술을 배우고자 인쇄 선진국인 영국 유학을 결심했지. 하지만 유학을 갈 형편이 되지 못했던 그는 고민을 하던 중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찾았어.
당시에 그는 펜실바니아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 주지사인 윌리엄 케이스를 찾아가서 설득해 보기로 결심했다네. 폴, 자네는 그가 주지사를 만나서 어떤 제안을 했을 것 같은가? 느닷없는 제게 질문에 당황한 폴은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가다듬고 나서 대답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자신의 유학 계획을 설명하고 나서 무언가 도움을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인쇄에 관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거나 하는. 폴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자신이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제게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자네가 말한 방식으로 생각한다네.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방식과 비슷하다는 제게 말에 위안을 얻은 폴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런데 폴, 만약 자네가 주지사의 입장이라면 프랭클린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가? 상대방의 부탁을 받아들이겠는가 말이네. 잭은 폴에게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다시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제가 주지사의 입장이라면 선뜻 부탁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잭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질문을 계속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젊은이가 갑자기 찾아와서 재정적으로 도와달라는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누구라도 그런 반응을 보이겠지? 그렇다면 프랭클린의 부탁을 주지사가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마땅한 답변이 떠오르지 않자 폴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네. 만약 주지사가 프랭클린의 부탁을 들어주려면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 가능할 것 같은가? 폴이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잭은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물었다. 부탁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자신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부탁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바로 그게 정답이야. 잭은 폴의 입에서 자신이 원하던 대답이 나오자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순간적으로 폴이 깜짝 놀랄 정도였다. 앞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자신보다는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네. 특히 상대방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를 먼저 거론해야 해. 그렇다면 프랭클린은 뭐라고 말했나요? 폴은 프랭클린이 주지사에게 건넨 첫 마디가 너무나 궁금했다.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네. 주지사께서는 펜실베이니아의 주지사이시고 필라델피아는 영국의 런던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 주지사께서 공포하시는 법령을 비롯해서 각종 공고문과 선언문은 주지사님의 인격과 지위에 맞도록 권위가 있으면서도 우아한 인쇄물로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물었지. 그래,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그러자 프랭클린은 자신 있고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지사님, 저에게 영국으로 가는 여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앞선 인쇄 기술을 배워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지사는 결국 모든 경비를 지원했고, 프랭클린은 4년 동안 인쇄 기술을 익히고 돌아와서 최고의 인쇄소를 운영하게 되었네. 그렇군요.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폴은 커뮤니케이션과 설득에 관한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생각에 웃음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만약에 프랭클린이 주지사가 아닌 자기 입장에만 초점을 두고 말했다면, 주지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부탁해 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업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거절했을 것이네. 하지만 프랭클린은 자신보다 주지사에게 초점을 두었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거나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제안을 먼저 권했어.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지. 실제로 주지사도 프랭클린의 말을 듣고 보니 최고의 인쇄물이 나오면 더 좋겠다고 느꼈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프랭클린의 유학비 지원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이처럼 상대방이 먼저 충분한 가치를 느끼도록 하는 것은 설득과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네. 프랭클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과 설득에서 대화를 풀어가는 순서와 방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게. 자신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제대로 전달해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폴은 제게 조언을 잊지 않으려는 듯 마음속으로 다시 한 번 되뇌었다. 스님에게 머리빗을 판 영업사원. 폴은 잭으로부터 프랭클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았다. 하지만 폴에게는 한 가지 의문점이 남았다.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치는 어떻게 찾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던 폴이 잭에게 물었다. 잭,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잭은 폴의 질문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례를 이야기해 주었다. 어느 기업에서 고액 연봉을 내걸고 영업사원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고 하네. 회사에서는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최고의 인재를 뽑기 위해 한 가지 과제를 내주었는데 열흘 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대한 많은 머리빗을 스님들에게 팔고 오라는 것이었지. 스님에게 머리빗을 팔고 오라는 건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였을 거라 보네. 아무튼 지원자들의 반응은 모두 제각각이었어. 아예 미리 포기하는 사람, 마지못해서 해보겠다는 사람, 머리카락이 없는 스님에게 무슨 수로 빚을 파느냐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지.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A, B, C 세 사람뿐이었어. 어떻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하군요. 이제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게. 세 사람은 빚을 나누어 가지고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떠났다. 그로부터 열흘 후 한자리에 모여 자신이 얻은 결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우선 A는 깊은 산속에 있는 절을 찾아가 빚을 팔려다가 스님들에게 면박만 당한 채 쫓겨났다. 그러고는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산기슭에서 햇볕을 쬐고 있던 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머리가 가려워 연신 긁어대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본 A가 빚으로 긁어주자 고마워하며 빚을 한 개 사주었다. 한편 B는 도심 인근의 규모가 큰 절을 찾아갔다. 빚을 팔기 위해 이리저리 궁리하며 앉아 있다가 그곳에 온 신자들의 머리가 바람에 날려 헝클어진 것을 보고는 주지스님에게 말했다. 저런 꼴로 부처님께 예불을 행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제단 앞에 머리빗을 비치하여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후 예불을 행하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B는 그 절에서 머리빗 10개를 팔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C는 가지고 갔던 빗 1000개를 모두 팔았다고 말했다. 다른 지원자는 물론이고 직접 과제를 내주었던 면접관조차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C는 과제를 받자마자 곧바로 절을 찾아가지 않고 머리빗으로 스님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C는 기존의 머리빗에 약간의 가공을 하여 부적을 쓸 수 있는 머리빗으로 만들었다. 그런 다음 C는 유명한 사찰의 주지스님을 찾아가서 설득했다. 주지스님이 머리빗 위에 부적을 써서 신도들과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으로 나누어 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다. 신도들이 예불을 드리고 나면 스님들이 직접 이 빗으로 머리를 한 번 빗겨준 다음 그 빗을 신도들에게 기념품으로 증정하자는 것이었다. C는 부적이 새겨진 빗은 신도들이 항상 휴대할 수 있고 머리를 빗을 때마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어 불심을 키울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렇게 하면 이 절을 찾는 신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자 주지스님은 먼저 1000개를 주문한 후 상황을 봐서 더 주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그 절은 부적이 새겨진 빚을 나누어 준다는 입소문을 타고 신도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그러자 주지스님은 더없이 기뻐하며 시에게 추가로 빚을 더 주문했다. 책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가치를 찾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폴도 상사나 동료들에게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가치는 상대방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니즈를 구체화하여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새로운 니즈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네. 결국 프랭클린이 주지사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새로운 니즈와 가치를 창출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에게 이러한 니즈가 있으니 사용해 보라는 식의 가르침을 주려 한다거나 강요하는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세. 즉 상대방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 생각함으로써 그의 숨겨진 니즈를 찾아낸 후 그것을 새로운 가치로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게. 책의 조언을 통해서 폴은 그동안 사람들을 대하면서 왜 그들과 갈등이 잦았으며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과 주장만 내세우려 했다는 것도 깨달았다. 폴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해답을 찾은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잭은 폴에게 회사로 돌아가서 오늘 들려준 조언을 직접 적용해 보라고 격려해 주었고, 폴은 큰 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폴의 목소리에는 상당한 자신감도 엿보였다. 두 사람은 식사와 디저트를 마치고 나서 다시 보트에 올라 클럽하우스가 있는 선착장으로 향했다. 보트를 타고 돌아오는 동안 오늘의 대화 내용에 만족한 듯 활짝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가득 묻어났다. 보트가 호수 중간쯤 왔을 때 이번에는 폴이 잭에게 소리쳤다. 잭, 하늘을 보세요. 멋진 달이 머리 위에서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방향을 잡고 항해에 집중하던 잭은 잠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폴처럼 탄성을 질렀다. 달을 쳐다보던 잭과 폴은 거의 동시에 얼굴을 돌려 시선이 마주쳤고, 두 사람은 이가 드러날 정도로 활짝 웃으며 격려와 고마움의 마음을 서로 나누었다. 서머리 1. 사람들은 누군가를 상대로 설득할 때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항상 자신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설득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득에 성공하려면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상대방의 의견을 자르고 반대 의견을 말하거나 독단적으로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유도하여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대화법이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던져라. 3.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자신보다는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상대방에게 어떤 이득이나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라. 상대방이 먼저 충분한 가치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설득과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점이다. 4. 자신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제대로 전달해야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5.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가치는 상대방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니즈를 구체화하여 보여주는 줌과 동시에 새로운 니즈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에게 이러한 니즈가 있으니 사용해 보라는 식의 가르침을 주려 하거나 강요하는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 생각함으로써 그의 숨겨진 니즈를 찾아낸 후 그것을 새로운 가치로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